네, 12년 특례 카이스트 원서 접수 마감 후 유니스트까지 마무리 짓고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달라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됐죠. 작년 연세대를 비롯해서 서울대 12년 특례 자소서 부활로 인해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신 분들과 인연으로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 5관왕 합격, 그리고 3월 연대 글로벌 인재 합격 후에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키를 올려서 신청권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문과 1티어 학과 합격 사례 등 꽤 높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서울대 합격한 친구 제 영상 중에 서울대 12년 특례 합격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1490으로 면접 없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 토플이 103점이었고요. AP는 7개, 총 6개가 5점이었습니다. 이외에 연세대 이관왕 합격한 학생 SAT 1410에 토플 112점 등 오늘 합격을 위해서 달렸던 스펙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특례 지원 전이지만 작년 수시 전형 기간과 같이 출발해서 11월 중순에 마감된 포항공대 합격한 12년 특례 합격생이고요. 작년에 꽤 많은 수확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연세대에 이제 원서 접수까지 한 6주가량 남은 상황이죠. 가장 먼저 전형이 소개되었고 가장 학부모님들이 열망하는 대학입니다. 작년에 입학처에 마르고 닳도록 문의해서 개정된 부분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은 서류의 복잡성 때문에 서강대까지 넣지 않았습니다. 연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만 지원을 시켰는데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성대, 한양대에 좀 불합한 학생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3월, 7월 모두 전원 합격했고요. 서울대, 연세대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성균관대, 한양대에 빠르게 재차 업로드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업로드한 연세대 특례 영상에서 언더우드 학부의 구조에 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하스, 융합공학, ISE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문사회 학부 안에 국제학, 정책, 비교문화, 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공은 하스의 지속개발 협력이나 사회적인 리더십, 기량 측정, 이용 관리와 유사하고요. 바이오 계열과 융합된 과학기술 정책도 있으니까요. 이과 중심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은 융합공학 ISE 지원하기엔 좀 정량적 점수가 다소 부족하다. 액티비티도 좀 아쉽다. 이런 학생들은 하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신촌 혹은 연세대 언더우드 택일에서 지원하시고 글로벌 인재 보수 지원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학부는 경제 경영학에 속하는 국제통상, 한국어를 통한 이문화 의사소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 언어 문화교육 전공의 문화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문화 표현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의 문화미디어 전공, 그리고 뷰티, 헬스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류시대 K뷰티와 한식을 포함한 통합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이오 생활공학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과 글로벌 문화 인재는 한글 자소서, 그리고 언더우드는 영문 자소서로 작성하시는 거 아시죠? 영상 말미에 자소서 구체적인 문항별 작성 꿀팁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제가 작년에 합격시킨 학생들의 합격증입니다. 다양하게 3월, 7월에 합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좀 원하는 연세대에 지원에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기간 체류 사실이 있을 경우에 소명 자료를 재차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 시 학교에서 연락이 올 만큼 학업 기간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수업이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백 기간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붙여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서류는 우측 상단에 수험 번호를 디지털 기록해야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서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성적 증명서 묶음일 경우에 첫 장 우측 상단만 기재해서 재학 및 성적 증명서 서류를 제출 시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G1-1, Y2-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학과 성적을 구분한 학년 학기를 동시에 디지털 기록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2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인제 영어로 작성되지 않아서 번역을 맡기려고 했지만 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반드시 공식적인 국영문, 번역문이어야 되고요. 공증을 받아서 또 제출해야 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맡기셔야 원서 접수 때 업로드 가능하십니다. 초중학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받은 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고등서류는 1 학기까지는 영사 확인을 반드시 받고요. 지금 2 학기 인제 마지막 쿼터 달리고 있을 때라서 그 IB 경우에는 프리딕을 받고 영사 확인을 받으시고요. 시간상 어렵다면 일단 제출하시고 최종 합격 시 영사 확인 제출하시고 로컬이나 미국형 계열 학교는 원서 접수 당시 성적까지 일단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거의 영사 확인을 받으시고요. 공식적으로 1 학기까지는 반드시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그 원서 접수는 온라인 입력과 업로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입력은 수학기간 기록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수학기간 기록표는 학년 학기별 시작 종료일이 입력되어야 되고요. 자소서는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신촌과 글로벌인지 한글, 언더우드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업로드해야 되는 파일은 제약한 모든 학기의 성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학년 학기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고요.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디지털 기록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혹시 인제 학기별 성적표가 아닌 학년별 성적표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런 경우에 다 쪼개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제가 학생한테 당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받긴 했는데 혹시 시간상 안 되신다면 성적표 요런 학년별 트랜스크립트만 발급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A레벨 학교처럼 A레벨이나 IB 학교처럼 특정 학기 시험을 외부 공식 시험으로 대체할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재학사실 증명도 학년 학기 입학일 전학일 전출일 연 월 일이 반드시 정확히 기재되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모든 서류는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되고요. 서류의 학년 학기 부분은 역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디지털 기록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G1-1 재학, Y2 1에서 Y4-1 재학 요런 식으로 디지털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고교 졸업 예정 증명서도 역시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에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 증명서로 대체도 가능은 한데요. 특히 출입국 사실 증명은 2월 2일 이후에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조회 기간은 1월 30일로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인제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 관한 사실 증명서에 출입국 기록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출입국 기록이 빈칸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지원자의 해외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 명의의 기본 증명서 상세로 발급된 거, 그리고 동반자 여권 사본 및 동반자 여권 소지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이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과 활동 확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다녔던 고교 주간 참여한 활동을 기록을 하되 해당 기관 소속 교사, 학교자 관계자의 확인 내용을 서명한 그런 사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직인이. 그래서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타 대학과 달리 증빙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 6개, 봉사 활동 6개, 총 12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각종 수상 실적, 교내 외 막론하고 제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학력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 IB A레벨 프리딕 예상 점수 제출 가능하고요. 고려대는 제출 가능하지 않은 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출 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급 담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성명, 직책,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출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건 이제 성적 스캔 파일을
성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적 스캔 파일을 공식 홈페이지 성적 조회하면 캡처본을 제출하되 해당 서류 진위 여부를 위해서 확인 가능한 아이디 비번을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저는 근데 사이트에서 입력을 혹시 누락시킬 수도 있어서 이 조회 화면 캡처본에다가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기록해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코어 리프팅하는 방법인데요. 퀄리티보다 ETS를 통해서 이제 3월 13일까지 연세대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 기간에 비해서 스코어 리프팅을 쏘는 방법이 좀 위험한 게 4일 정도 걸리긴 하는데 보통 이제 도착 시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처를 뜬 후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기록을 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학 당시 학사 일정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학년 학기 일정표 기록에 학사 일정 시작일과 종료일이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웬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한양대가 초등학교 때 학사 일정표까지 다 제출을 요구해서 굉장히 좀 작년에 7월에 특히 이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업로드가 이제 올해 좀 바뀐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지파일로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지파일 3 개로 나눠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별적으로 PDF 파일을 최대한 10 개까지 인제 업로드를 각계전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하게 되죠. 파일명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서류 제출 마감 이후에 인제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서 이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파일명도 그 서류명과 일치시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반드시 PDF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지파일은 업로드 불가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출 서류의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한 후에 각각 인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적 증명서가 초중고 각각의 PDF 파일 3 개로 이루어진 경우에 3 개의 파일을 1 개의 파일로 이제 병합한 후 인제 업로드를 하시고요. 제출 서류별로 1 개의 PDF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 1 번에서 10 번까지 각 1 개, 최대 10 개의 PDF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 성적 증명서, 초중고 순으로 병합해서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함께 기재해서 100 메가 이내입니다. 100 메가 이내로 초중고 재학 증명서, 초중고 순으로 병합해서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함께 기재하되 50 메가로. 그래서 메가 수가 좀 달라서 요게 조금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조금 더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50 메가고요.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 메가인데 지원자의 해외 출생 사실 확인 가능한 지원자 명의의 기본 증명서 상세본과 동반자 여권 사본 및 동반자 여권 소지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둘 중에 하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 출입국 기록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50 메가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의 여권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2월 2일 이후 발급 번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 동기 활동 계획 개인 환경의 특징과 같은 비교과 활동 확인서 각 페이지마다 네, 지원 동기 활동 계획 개인 환경의 특징과 같은 그런 자소서와 비교과 활동 확인서 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요. 각 페이지마다 담당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50 메가고요. 표준화 학력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가 50 메가입니다. 표준화 학력 자료 예상 점수 제출 시 발급 담당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50 메가고요. 학사 일정표 재학 당시 학사 일정표 제출이 50 메가입니다. 출신 고교 프로파일이 50 메가, 그리고 사유서 및 증빙 서류도 50 메가입니다. 올해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정량적 정성적 스펙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인제 글로벌 인재 합격 후에 A 학생 보시면 7 월에 활동 증빙 서류와 자소서를 업그레이드해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친구는 SAT가 없는 상황에서 그 IB 점수가 최종적으로 인제 한 38 점 7 월에 그리고 경제 점수가 7 점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에 부합한 동아리 활동을 2 년여 정도 컨설팅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즈니스 동아리 활동에서 순이익을 굉장히 크게 남겼는데요. 학교 내 여성용품을 지원하면서 타 동아리를 돕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제 ESG 경영의 모토를 제대로 실천했다라고 좀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확장시켜서 국제 청소년 경제경영 동아리를 승격시키면서 초대 회장이 된 이런 사례였습니다. 1,410 점에 토플 112 점으로 5관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세대 2관왕,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합격한 학생. 이 친구 최대 장점은요. 통계학적 통찰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을 학교 내 다양한 환경에 인제 상황에 또 적용을 시켜서 통계가 이 학생으로서는 인제 학교 내 부딪힌 여러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매우 잘 살린 그런 예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기존에 이 친구가 했던 활동에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좀 더 심화시켰는데요. 이 친구의 거주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인제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주국의 특성을 살려서 합격한 사례들은 사실 좀 합격한 사례들이 꽤 있다라는 걸 제가 간간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친구의 사례가 제대로 적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인제 어 그 학교에서 유난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내 소외나 차별의 경험을 빅5 성향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개인 성향과 차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이런 활동이 환경적 영향과 굉장히 잘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까다로운 고려대 꽤 괜찮은 학과를 뚫어냈다는 점에서 컨설팅의 그 약효가 제대로 먹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내외 모두 합격에 잘 먹히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5 가지를 제대로 잘 활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붙은 학생은 제가 서울대 합격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다시 언급할 예정이지만 연세대 영상에서는 이 친구가 특별했던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연세대가 가장 추구하는 성김의 리더십을 제대로 살렸다고 좀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일정 시즌마다 다양한 놀이 형태를 경험해서 전교생이 한 교내에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들을 갖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제 도미토리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놀이 시즌에 규칙을 정해서 공동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점이 되게 돋보였습니다. 연세대 합격 학부모님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교과 내용을 가져와서 비교과 활동으로 프로젝트화시킨 활동 증빙 서류가 꽤 돋보였는데요. 이제 이거는 모두 다 합격한 학생들에게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 왜냐면 이 친구는 동아리나 기타 봉사활동에서 활동 증빙 서류로 받은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만들어야 했고요. 판을 제대로 짜면서 아카데믹함과 액티비티함의 조화를 되게 잘 이룬 사례입니다. 연세대 자소서 1 번. 네. 이 자소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수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1200 자죠. 1 번은 자소서 작성을 위해서 특별히 1회 컨설팅을 했던 학생의 사례를 가져와서 제가 작성한 글과 비교하면서 연세대 합격 자소서의 정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소서는 앞에 10 줄 500 자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촬영한 영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짱남 짱녀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로 연세대 서울대 자소서를 위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이해 쉬운 개념으로 이제 '내가 소개팅에 나갔다. 마음에 드는 짱남 알파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어떻게 어필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소서가 딱 그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1 차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외모죠. 다음이 내면이긴 하지만. 자소서에서 외모는 일단 1 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최근접한 메인 활동의 선정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활동의 성격을 사정관들의 기억에 박힐 만한 활동 문구를 담아서 어필하되 활동 과정에서 전공 커리어를 찾아서 개념어를 선두에 넣음으로써 전공 학과에 최적화된 인재임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활동 이후에 공동체에 미친 효과, 기여한 바에 관한 관용구 형식의 메시지를 담아서 느낀 바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소서의 꿀팁 첫 번째 이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굵직한 활동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풀어갈 때 처음 10줄에서 500자 정도에서 승부를 거르셔야 되고요. 중반부에서 교과 비교과 활동을 연관지은 아카데믹함과 진취성의 조합으로 활동의 학생다움을 더하셔야 됩니다. 마무리에서 학과 커리큘럼의 개념어를 더해서요. 미래 학업 계획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되 공동체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여 잃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꿀팁입니다. 자소서 공률 4단계입니다. 왜 해야 됐는가? 동기 문제 의식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행동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어떻게 달성했는가? 과정 방법에 대한 노력, 활동 결과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가? 앞으로 미래 계획에 대한 적용 여부를 언급하셔야 됩니다. 문항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항에 가장 큰 공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앞서서도 강조해 드렸죠. 지원 동기 서술, 학과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노력, 구체성을 갖고 서술하셔야 됩니다. 무려 1200자고요. 좀 전에 언급을 제가 드렸지만 사람을 반하게 만드는 1차 필터는 외모입니다. 자소서 1번이 그런 1차 걸음망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자신의 활동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굵직한 활동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꽤 양이 있는 만큼 확실한 전공 적합성에 최적화된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흥미를 갖고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외모가 자기 취향이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가장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과 활동을 끌어와서 활동의 아카데믹함을 강조하면 별 의미 두지 않았을 활동 같아도 읽는 이로 하여금 이게 크레쇼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 두지 않았을 것 같은 활동 같아도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그 앞뒤 상황에 따라서 사소한 표정 하나나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인간의 뇌에는 이제 작동되게 되거든요.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요, 인간의 뇌는. 근데 자소서를 읽어가면서 사소한 활동들, 지원자의 활동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메타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사정관이 주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 인지 구조화를 끌어와서 그래서 과목의 개념어를 가져온다면 이 친구의 그 자소를 조금은 진지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외모는 이제 나의 취향 저격이었는데 첫 대화를 섞어가는 순간에 더 고급스러운 영어나 제대로 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야 좀 더 흥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활동이 미래 내가 대학에서 그의 삶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진취적인 이미지를 더한다면 첫 번째 만남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썸녀 짱남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 7월 연세대에 불합한 친구입니다. 1회 컨설팅 요청을 통해서 제가 수정한 자소서 1번을 이 친구가 놓친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의 자소를 최대한 핵심 문장만 가져와서 샘플링해서 개조한 거고요. 저의 수정본을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4가지 국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제가 구체화된 그 내용 분석을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글을 짧게 줄여서 인제 각색을 한 건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언어가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한 2줄 반에 걸쳐 작성을 했고요. 이후 개인적인 느낌을 2줄 정도 인제 뭐 좀 레저너블하게 기술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언어의 깊이 있는 세계 탐구에 관한 지원 동기를 기술했습니다. 1200자 중에서 400자 무려 3분의 1을 이 개인적인 느낌에 소비를 했습니다. 세부 분석을 해 보자면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 컨택이 1차적으로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개념어의 제공 물론 안 됐고요. 그리고 교과, 비교과 활동의 아카데믹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계획에 관한 구체화 혹은 공동체 환경 개선의 기초 소양 포괄적으로 굉장히 제공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임팩트를 주는 것부터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다음 문단도 되게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 같은 선수에게는 이제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사진처럼 1200자가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제 로우 핸드 그레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개팅에서 한눈에 알파남 알파녀를 만났는데 첫 대화 10분 동안 이제 임팩트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첫 500 자에서 반드시 이 자소서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호기심이 가게 만드는 임팩트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음 두 번째 기준 자소서를 위한 4개 항목 이제 제가 아까 제시한 세부적인 4개 항목이 기술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수정한 저의 글 작성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에 관한 선정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역할이 컸던 동아리를 가져왔습니다. 동아리를 앞세워서 이 학과의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첫 문장에 드러냈습니다. 이 문화를 큐레이팅하는 글로벌 문화 전략가. 네, 글로벌 인재에서 문화미디어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문화 큐레이팅을 제가 접근성을 좀 높여봤고요. 자신의 미래 계획이 정확하게 하지만 거창하지 않고 활동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학과의 배움이 필요하다는 동기가 첫 문장부터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좋으면 3초 만에 결론이 난다고 하잖아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이 이문화 큐레이팅이란 단문구가 인상 깊게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다음 줄을 읽게 만드는 미끼를 제대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동아리 창설을 했는데 언어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딩이라는 단어로 살짝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문화를 기획하고 전하는 문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였다.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정관들이 여성분들도 많은데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여성과 남성을 리딩을 할 때 스피킹을 할 때 뇌구조가 좀 틀립니다. 여성은 텍스트를 읽을 때 성찰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남성은 근데 정보 위주의 분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성 사정관들이 숫자적 우위를 갖는 대학 입학처 환경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관용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제 무엇을 했느냐. 학교 문화의 행사의 날에 행사에 이제 오감을 통한 문화 브랜딩을 기획했다. 특정 언어의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그 언어 국가의 로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건네는 체험형 콘텐츠를 설계했다. 그럼으로써 그제야 언어가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임을 공유한다는 결론까지 이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스킬은 자신의 패를 너무 빨리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나만의 매력을 끌고 가다가 드디어 나의 역할과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매력 체급을 좀 넓히는 게 좀 영리하고 고급스러운 스킬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게 얼마나 타인에게 영향을 줬는지. 보통 우리가 관계를 돈독히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음식, 시각, 콘텐츠, 그리고 언어인데요. 이 중 가장 최근접성이 높은 음식과 영화라는 요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좁혔고요. 마지막에 가장 최고 난이도인 언어를 통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눴다. 자, 그럼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가 궁금하다. 우리가 문화의 기본은 언어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학교 내 관심 없이 인제 아웃사이더까지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 이렇게 가야 자소의 한 단락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즉 소개팅 첫 만남 이후에 애프터를 잡게 되는 밑거름을 만들어 둔다는 거죠. 됩니까? 네. 네, 샘플 자소서 1 번 1의 간단 수정 후에 인제 인트로를 제가 수정한 글을 제가 분석을 제대로 좀 했던 요 페이지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 편집한 글인데요. 전체적인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언어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를 이제 매료시켰고요. 이제 언어에 깃든 여러 장점, 문화적 감수성이 더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나의 시선을 가장
확장시키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생이 쭉 썼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제 다국어에 관한 능력으로 문화 행사 참여자가 되었고 학생의 리더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합했다. 한 줄 반에 자신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담아 버렸다는 것. 자신을 드러내야 될 타이밍도 늦었는데 구체성도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간신히 받았는데 자신감 없이 자신만의 매력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우물쭈물하는 상태인 거예요. 상대방이 다음 3 부터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그래서 2 번, 3 번, 4 번까지 한눈에 스킵하고 넘어가는 자소서로 로우 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인제 두 번째 엔딩 단락 끝까지 제가 읽어보면서 앞서 나열한 문장의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어가 사람을 매개한다. 그리고 문학과의 배움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면서 언어가 가진 문화적 깊이를 탐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고 싶다. 이렇게 또다시 재차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진부하던 안문단의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도 사람이 읽는 일종의 텍스트거든요. 엄격하고 현학적이면서 멋을 부려 쓰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세련될 때 임팩트를 줄 아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앞서 언어의 정의를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면서 대놓고 붙여달라고 매달리는 모양새가 더 이상 2 번으로 넘어가도 비슷할 거라는 예측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너무나 막연하고 문화 사회자, 학생회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후에 자기만의 감상은 역시 언어가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깨달았다는 거죠. 또다시 뻔하디 뻔한 얘기로 한 번 더 가게 되면서 애프터를 가졌지만 다음에는 이 사람을 볼 만큼의 가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걸 한번 보시면 좀 눈여겨보실 만한 건 이 친구의 활동에서 인문학적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바로 앞서 이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본 이러한 그 활동에서 인문학적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공감으로 연대할 수 있는 포용력 깊은 콘텐츠임을 저는 찾아냈고요. 자소서 작성한 학생은 이 영화에 관한 그 소개를 자소서에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찾아서 이 부분을 발굴해서 앞서 문단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교내 활동과 연계를 탈 수 있는 그 주춧돌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풍성한 활동을 좀 가져와야 한다에서 저는 기획한 영화 콘텐츠에서 인문학적 탐구를 잡았습니다. 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빈민한 아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 깊은 영화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인제 약자에 관한 차별을 다룬 콘텐츠가 공감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토론을 통해서 사회가 돌보지 못한 그 이 학교의 그 기숙사의 어떤 이름이죠. 연못바닥 아이들을 통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이제 공유를 했고 사회를 향한 비판적 시각을 역시 인제 연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못밖의 아이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난 특유의 언어로 정말 '이 활동을 했구나.'라고 인제 드러내는 것도 있고 또 활동을 통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대학 사정관들에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언어학적 접근법을 가져왔다는 전제 아래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행한 음악을 통해서 빈민한 아이들을 구제하고 통합시킨다는 스토리를 끌고 왔고요. 이를 통해서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을 롤모델로 학교 내 위험 학생들, 낙인 찍힌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담 봉사활동을 이 친구가 좀 했는데 그 부분을 저는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하고 학교 내 징계받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예술문화 주간에 집회 공연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영화 속에 등장하는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깨부순 마티우 선생과 같은 유사한 길을 걸어보았다라는 것을 저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의 네 번째 전략에서 마지막 결론 이문화 원형과 그리고 콘텐츠를 고유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에 담아낸다는 이런 브랜드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제 2의 꿈을 얘기하게 되죠.
자, 인제 자소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인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학과 커리큘럼 그리고 인재상에 관한 숙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인재상 중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자신을 낮춰서 리더가 구성원의 잠재력 발휘를 돕기 위해서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낮은 자세로 조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리더십 요런 느낌을 은근히 좀 깔아 줘야 됩니다. 자, 반드시 활동이 지역 환경 개선과 연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소한 무질서 그러니까 뭐 깨진 유리창이나 쓰레기 투기나 이런 낙서 이런 걸 방치하면 결국은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나 무질서를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인제 제가 이전에 인제 소개해 드린 서울대 제외의 오관왕 학생의 장점은 물론 제가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심화되긴 했지만 활동들이 학교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액션을 취한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 관찰에서 느낀 부정적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 군중 심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소서나 활동에 되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앞서 제가 수정했던 그 자소서도 요런 맥락에서 제가 근거했고요. 참신한 활동명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실천한 활동명이 일단 창의적이면서 가독성 높은 관용구로 읽혀져야 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활동 과정을 냅다 적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역할만 언급하는 경우 앞서 그 학생이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었는지 활동명 혹은 동아리명 혹은 프로젝트명을 명확하게 해야 관련 과정을 깔끔하게 아까 말씀드린 4 단계 룰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 수정한 그 자소서도 보시면 인문학적인 개념을 연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인문학, 사회학적 개념의 활동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되게 고급스럽게 격상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약간 난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컨설턴트가 하던 부모가 하던 뭐 본인이 하던 활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의 변화가 요런 그 심리학, 인문학, 사회학 접근성과 함께 연계가 되셔야 됩니다. 학과 커리를 항상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커리에 속한 개념어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세팅하고 개념어를 활동 느낌에 사용함으로써 식상한 느낌, 기술을 제어하고 타인과 다른 구체성 있는 진취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꼼꼼하고 섬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2-3-4 분도 좀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인제 전체적인 컨설팅이 컨셉 없이 학교 활동을 해 와서 자소의 맥락을 전혀 잡지 못하겠다 그러면 따로 컨설팅 문의를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언더우드 영어 자소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작성과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